미국 아이들 책 읽기 중학생 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5년차 부엉이 영어 공부법 중학생 모드부터 언급하겠습니다.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년차와 마찬가지로 큰 흐름만 짚겠습니다. 언법표 영어 공부 5년차는 적기인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한 아이라면 중학생입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면 당장 눈앞에 닥친 중학교 내신 영어 공부, 긴 안목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수능 영어 공부까지 챙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법표 영어로 4년 정도 학습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공부에 이력이 붙어서 학교 영어에 가볍게 적응합니다. 게다가 3, 4년 차의 학교 영어에 대비해 문법 공부도 해서 문법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가면 수준도 높아지므로 시차를 약간 두고 문법은 몇 차례 더 짚어주면 됩니다. 어휘 공부 역시 이미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워낙 듣기, 읽기가 되는 아이들이라서 중학교에 가도 무난하게 잘합니다. 부엉이 영어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가면 대개 최고 수준의 학습 능력과 성취도를 보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매일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중학생이 되면 시간이 부족하므로 영화 보는 시간은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흘려듣기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거실에 영어 TV 방송을 틀어두세요. 등교 준비하면서 식사하면서 듣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모으세요. 읽기는 꾸준히 진행합니다. 전체 공부 시간은 좀 줄더라도 이런 공부 흐름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5년차 영화 보기는 부엉이 영어 공부 실전 로드맵 월별 구성에서 보듯이 주로 아동용 미드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특별히 인물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모색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꿈꾸는 시기이므로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나 특정 분야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을 영화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별이 된 인물로 총을 든 의사이자 쿠바 혁명을 이끈 지도자 체 게바라의 청년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즈를 추천합니다. 의대 졸업을 앞둔 푸세는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신대륙 정복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비장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들이 오토바이로 타고 지나치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풍광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비참하게 살아가는 농부와 노동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는 남미 국가들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복잡하고 노동자들의 가난과 고통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상류사회 출신으로 의사이면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싸웠던 체 게바라. 그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에게는 친구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으로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영화는 영어 자막을 깔고 봐야 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별들을 아이들과 함께 만나보는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지금도 아메리카 대륙의 젊은이들은 푸세를 쫓아서 순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간디, 굿바이 버파너, 링컨, JFK입니다. 특히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과 남북전쟁 발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혜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연설 중에 언급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the perish from the earth는 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냉전시대 미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던 젊은 리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을 언급한 1961년 취임 연설이 유명합니다. 케네디는 취임식에서 Ask not what your country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앞에서 소개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평화행진 연설인 I have a dream과 함께 3대 영어 명연설로 꼽힙니다. 미국의 생태주의자며 자연주의자이기도 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든과 11 디서비디언스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의 선구자적 활동으로
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독이 소로우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영화 데드 포이츠 소사이어티에서도 키팅 선생님과 닐이 소로우의 말을 종종 인용합니다. 180여 년 전 월든 호수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참다운 인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줬던 소로우를 아이에게 꼭 소개해줬으면 합니다. 소로우에 관한 영화가 없어서 그의 정신을 부각시켰거나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나오는 영화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먼저 대중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록밴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화 노웨어 보이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의 손에 의해 길러진 존 레논의 가슴 아픈 어린 시절 이야기,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운명적 만남 등 비틀즈가 성공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다른 안목과 시대를 앞선 혁신으로 IT 및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쓴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잡스입니다. 미래를 읽고 최고가 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잡스에 더욱 관심을 보이면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 동영상도 찾아서 보여주세요. 국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Do One New Love라는 제목으로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잡스의 진솔함, 자신감, 카리스마, 그리고 삶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연설로 그는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틴로맨스 영화도 소개합니다. 미국 로맨스 도서 구매자의 89%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10대 소녀들 역시 틴로맨스물을 매우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 다시 여성들의 감성에 호소하리라는 것쯤은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화 중에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작품 몇 편을 소개합니다. 먼저 플리트입니다. 이웃집에 사는 10대 소년 소녀가 6년 동안 일궈낸 유쾌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은 현재 미국 10대 소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작가 니콜라스 스팍스가 쓴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A Walk to Remember입니다. 탱글드에서 라푼젤 역할로 멋진 목소리 연기를 보여준 맨디 무어가 주인공 제이미 역을 맡아 언니 호프 같은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줍니다. 두 영화 모두 개성있고 당당한 소녀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자신의 사랑을 예쁘게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A Walk to Remember에서는 그토록 예쁜 사랑을 만들어가던 제이미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 남아있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도 소개할 만한 틴로맨스물이 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중학교 3학년 소녀 시즈쿠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되는 것이 꿈인 세이지의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를 담은 위스퍼 오브 더 하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시험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라고 시즈쿠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입니다. 5년차 읽기는 여전히 자유롭게 영어책을 읽습니다. SF 소설, 성장소설, 미국사 이야기, 그래픽 노블 등을 읽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중학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시기에 읽는 책이야말로 영혼을 살찌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폭넓은 주제의 다양한 영어책을 소화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갖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책,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 내적인 성숙을 다지는 데 보탬이 되는 책, 학습적인 부분에서 깊이를 더해주는 책이야말로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진로 문제와 장래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성장소설을 모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J.D. 셀린저의 더 캐쳐 인 더 라이가 가장 먼저입니다. 어른들과 세상에 가득 찬 위선과 가식을 싫어하는 주인공 홀드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넓은 호밀밭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꼬마들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정서적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홀든의 이야기는 지금도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의 심리와 정서를 사실적으로 그려 큰 반향을 일으켰던 S.E. 힌튼의 더 아웃사이더즈입니다.
작가가 고교를 졸업하던 해에 쓴 작품으로 청소년 문학의 뉴 리얼리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입니다. 폭력, 빈부격차에서 오는 계급 간의 갈등, 우정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98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맷 딜런, 패트릭 스웨이지, 톰 크루즈 등 떠오르는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엉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팀 보울러의 리버보이는 1997년에 해리포터를 누르고 카네기상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이 있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와 손녀 제스의 마지막 이별 여행이 서정적으로 그려져서 여학생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책 본문 중 일부가 2011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질문으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 필독서로 권장하는 존 놀스의 에이세퍼리피스는 더 캐쳐 인 더 라이에 버금가는 성장소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AT 만점자들이 많이 추천하는 책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 사립학교인 데번스쿨에 다니는 주인공 진은 만능 스포츠맨의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친구 피니어스와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위험한 놀이를 하다가 피니어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버린 16살 소년의 솔직한 고백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꿈을 잃지 않는 청년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파울로 코엘료의 디 알케미스트 도 10대들을 사로잡는 성장소설입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라는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10대들에게 꿈부터 갖고 당장 모험에 나서라는 산티아고의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흘려듣기는 여전히 진행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영어 방송을 평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미드를 활용합니다. 오늘은 이만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